그리고 너무 많아서 지워야 돼. 안 지우면 끝이 없어. 그 혜빈이 왔어요? 왔어. 음. 너한테 물어봤어? 우리 네. 학원? 음. 혜빈이는 약간 빨리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빈 곳이 많아서 괜찮을까 모르겠네. 자, 미적분. 뭐가 있지? 3번. 몇 번? 86번. 26번. 항상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요. 그치? 근데 아마 선생님 같으면 한 문제는 낼 것 같아. 100점 맞으려면 무조건 해야 돼. 자, 예주한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길이다, 넓이다, 아니면 좌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좌표야, 좌표. 좌표만 알면 넓이도 구할 수 있고,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좌표를 잡는 거야. 좌표만 잡으면 반은 푼 거야. 근데 이거 다 가르쳐 줬네? 그쵸? 좌표를. 모르면 이제 미지수로 잡아야죠. A점이, A가 여기 있네. 2,1이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죠. 2,1이다. X축과 Y축에 되는 수선의 발을 BC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곡선이 움직이는 점 P를, 이걸 가르쳐 줬네. T, ln T다. 이 문제는 쉬운 게 뭐야? 좌표를 다 가르쳐 줬다. 알려줬잖아. 네. 그럼 이제 뭐 할 게 없지. S1, S2 구해서 집어 넣으면 되네? 자, S1은, 이게 S1이네. 그쵸? 요게 S1. S1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게 밑변으로 보면 되죠? 네. 1 곱하기.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높이로 보면 되죠? 이게 T잖아. 그죠? 그러니까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이게 S1이고. S2는 요거를 S2라고 한 거지? 이렇게. S2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죠?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는 요게 높이죠? 요게 lnt에서 1 빼야 되네? lnt 마이너스 1 이거죠? 됐죠? 자, 리미트 t가 2 플러스 2 플러스로 갈 때 2의 5극한 S2 S2는 2분의 1 2 ln t 마이너스 1 이거죠. 그 다음 S1 2분의 1 곱하기 1 t 마이너스 1 이거죠. 2분의 1 약분되네. 리미트 t가 2 플러스로 갈 때 2에다가 ln t 마이너스 1 그리고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음. 자, 이제 2가 있으니까 2에 대한 정의를 쓰기 위해서 여기를 0으로 보내야 되겠지? 그렇죠? 치환해야 된다는 건 떠오르지? 머릿속에. 그러면 t-1을 뭐 x로 합시다. 우리가 이제 x로 하면 편하잖아. t-를 x로 하자. 그럼 x는 0으로 가겠죠? 괜찮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음, E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T는 2 플러스 X죠? ln, ln 2 플러스 X,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중괄호 쳐줘야 돼. 그 다음에 위에는 X죠? 여기까지 됐지? 와, 예수가 못한 건 거야. 이거를 처리 못한 거네. 네. 그치? 요거 뒤에 마이너스 1을 ln 2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로그의 차니까 진수의 나눗셈이지. 그래서 로그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이걸 나누기로 해서 1 플러스 2에 대한 정의로 붙여줘야지. 자, 다시 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 써주고, 그 다음 ln 2 플러스 x 친절하게 다 써줄게요. 이거는 ln 2라고 써도 되죠? 네. 이렇게 위에 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 써주고, 자, 로그의 차니까 진수의 나눗셈이죠? ln 2분의 2 플러스 x죠? 여기 위에 x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갑니까? 네. 자,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에다가 여기는 ln 이렇게 나누면 1, 이렇게 나누면 2분의 x죠? 네. 1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되니? 네. 중괄호 갑시다. x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2에 대한 정의를 모양으로 고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려요.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나누면 더 편하지. 그럼 이제 2에 대한 정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1이고 2 써주고 분모는 x분의 ln 1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되죠. 예수야 이거 얼마지? 여기 2분의 x니까 요게 2분의 1이라는 거 이해가? 네. 음. 그럼 앞에 2 있으니까 1이죠? 네. 1분의 1이니까 1 되겠지. 괜찮죠? 그러니까 막히는 점이 딱 한 군데 있거든, 보통. 그치? 그거만 해결되면. 또, 그 다음 파일? 네. 어, 다음 파일이 5번? 4번. 4번? 54번. 54번. 미분한 값을 가르쳐 줬네? 네.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서 이거다 하면 되잖아. 그치? 자, 미분하면 위에 거, f 프라임 x. 고배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2의 bx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bx 그런데 합성함수니까 속미분하면 b죠? 밑이 2니까 ln이지? 이렇게 쓴 거 이해가? 네. 자, 다시. 자, 2의 fx를 미분하면 똑같이 2의 fx인데
항상 x가 아니고 x에 관한 다항식이면 속미분해줘야죠. 맞아? 합성함수이고. 근데 밑이 a면, a fx 꼴이면 이거를 미분해라. 그럼 지수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니까 속미분해주고, 밑이 a니까 lna 곱하. 공식이니까 구구단처럼 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밑에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뭘로 정리해? 보니까 묶었네. 2의 bx로. 그치? 그럼 이제 2의 bx로 묶어주면 맨 앞에 건 1이죠. 플러스 남는 게 뭐야? x 플러스 a 남고 b 남고 ln 2 남죠? 이렇게 되지 않니? 그쵸? 어. 그럼 이게 지금 2의 4의 x란 얘기잖아. 그치? 이거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b는 2죠? 그치? b는 2 그냥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게 2하고 같으면 되잖아. 1, 1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가 2면, 이게 2면, 이게 지수로 올라가잖아.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ln 4가 나온 거지. 음. 그럼 요게 x-1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네. 음. 괜찮지? 음. 또, 딴 건 없고? 네. 어. 잠깐만, 2분만. 선생님, 문자를 잠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네. 음. 수업이 바뀌어서 다 얘기는 해놨는데, 안내를 또 안 하면 또 까먹지. 어, 시간, 11시, 신승, 선생. 오늘은 뭐 할 차례인가? 다섯 번째 차례인가? 네. 이거 덧셈 점수 관계
덧셈 정리 이렇게 세 개 하죠? 예주야, 일단 삼각함수는 어느 정도 합니까? 잘하니? 알고, 아, 아니, 예전에 했었는데, 음. 고1 과정은 어땠어? 고1 과정. 잘했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건 다 되니? 네, 결사분면에 있든지 네, 동경이 나오면 바로바로 x축과 이런 예각을 가지고 얼마다 절대값이 부호가보다 네. 그거는 된다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이제 곤란한 거야. 그거 안 되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니. 왜냐면 계산이 안 되니까 할 얘기가 없지. 공식을 완전 하는 뭐야? 이거는, 구구단처럼 외워야 돼. 근데 지금은 삼각함수 공식이 많이 줄었어. 어,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덧셈 정리밖에 안 남았잖아. 덧셈 정리 대각 공식밖에 안 남았는데, 옛날에는 반각 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합을 곱으로 고치는 거, 곱을 합으로 고치는 것도 있었어. 그러면은 덧셈 정리가 6개잖아. 그럼 합을 곱으로 고치는 것도 6개, 곱을 합으로 고치는 것도 6개, 12개가 더 있었고, 그 다음에 반각 공식이 또 3개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반각 공식이 더 있었으니까 15개가 더 있었다. 근데 이제 어렵다고 그걸 다 뺀 거야. 그래서 그만 빼고 빼서 줄은 게 그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더 훨씬 많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삼각함수 공식이 선생님이 항상 그 수업 있을 때마다 공식을 시험 봐. 언제나 그랬어. 왜냐하면 41개야. 예전에는 41개였어. 삼각함수 공식이. 그럼 이제 그거부터 시험 보고 합격하면 이제 수업 나가. 왜냐면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어. 공식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야 되는데 공식도 생각이 안 나. 그럼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더군다나 계산이 안 돼. 그럼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음. 자, 일단 이거 빨리 하고 삼각함수는 선생님 공식을 외우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로그 함수의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이잖아. 그렇지? 로그 함수의 미분. 지수 함수의 미분, 로그 함수의 미분. 자, ln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분의 1. 그러면 ln A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A, AX분의 1인데 속미분을 해줘야지. 합성함수니까. 그럼 A지. A가 약분데. 그래서 똑같이 X분의 1.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차피 로그니까 곱하기는 로그의 합이잖아. lna 플러스 lnx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미분하면 이거는 상수니까 없어져. 그래서 X분의 1 똑같이 나와.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외우려면 또 따로 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하라고 해. AX분의 1에다가 합성함수니까 속립을. 약분하면 똑같이 X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ln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 X분의 위에 X제곱, 3X제곱. 그래서 얼마야? X분의 3. 네. 맞아. 그렇게 해도 돼.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원래는 정석이지? 그치? 원래는 정석은, 그럼 이거는 x 3승분의 속미분하니까 3x 제곱이에요. x제곱 약분되니까 x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로그의 성질이 있으니까 지수는 로그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 lnx를 미분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x분의 3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지? 네. 음.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밑이 2가 아니고 A일 수 있잖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미분하면 똑같이 X분의 1인데 로그는 언제나 lnA분의 1을 해줘야죠. 그렇죠? 이걸 밑반응 공식을 사용해서 lnA분의 lnX 이거잖아. 그래갖고 미분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나머지도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로그 A의 fx는 어떻게 되지? 미분하라 그러면 fx분의 속미분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고 밑이 a니까 ln a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음, 이게 로그의 미분법입니다. 세 번 써서 외우세요. 아예 외워 탁 보면 구구단처럼. 오케이. 1번, 2번 고비 미분법 해야죠. 지수함수가 있을 때는 언제나 지수함수를 미분해도 그대로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미분하라 그러면 지수함수는 그대로 써주고 그대로 미분, 그걸 더해주면 돼. 하나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 자, 미분해라 그러면 앞미분 2x, 뒷미분 x분의 1 플러스 그쵸? 앞에 거 써주고 뒷미분 다시 하고 ln 5x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뒷미분 x분의 1이죠? 그럼 이거를 2x로 묶으면 2x로 묶으면 이게 그대로잖아. ln 5x 그대로 플러스 미분 x분의 1 이렇게 나온다. 2x는 그대로 두고 요거를 그대로 써주고 미분한 게 오른쪽에 더해지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대로 미분 이렇게 외웁니다. 왜냐하면 적분할 때 나중에 이거 거꾸로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적분할 때 이제 항상 써먹는 방법이야. 2x가 있을 때. 적분해도 2x거든. 미분할 때도 2x니까 적분할 때도 2x지. 그치?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적분 이렇게 되겠지. 적분할 때는. 미분할 때는 그대로 미분. 적분할 때는 그대로 적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됐죠, 이거? 어. 자, 그 다음에 4번. 똑같이 고배미분법 하면 되겠죠? 어. 5번 마찬가지, 6번 마찬가지, 뭐, 별로 할 게 없죠? 똑같이 쭉 하시면 되죠. 공식만 외워서 넣으면 되지. 8번 고배미분법. 9번은 뭡니까? 합성함수 미분이죠? 9번 해볼까요? 음, X분의
3xg 오케이. 어, 자, 넘어가도 되겠죠? 그쵸? 고배미분법. 똑같이 쭉 하시면 되고. 이제 밑이 n은 2가 아닐 때가 있겠죠? 그렇죠? 23번. 맨 끝에 거 하나만 확인합시다. 23번에 보세요. 23번. 불러보세요. xl은 2분의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2의 x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24번. fx가 주어졌어. 위에 거, 미분하는 거는 이제 예주가 잘해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2 이 f 프라임이 맞아요. f 프라임을. 자, 시험에 다가왔으니까 로피탈 정리를 하나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학교에서는 안 배웠지. 서술형일 때 로피탈 정리 쓰면 안 됩니다. 고교 과정이 아니라서 틀리게 할지니까. 그럴 때는 그냥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똑같이 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되잖아. 자, fx와 g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우게 되면 모든 공식에 이게 붙는다는 건 아시죠?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미분할 건데,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해야 미분을 하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0이면,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둘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0으로 갑니다. 0분의 0이 꼴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이건 어떻게 되니? 그럼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인 꼴이란 얘기죠.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차피 a 집어넣으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a 집어넣으면 fa고 a 집어넣으면 ga가 0이란 얘기거든. 그치? FA도 0이고 GA도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요식을 G, X, 마이너스 G, A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0이니까. 그럼 위에 것도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그렇죠? 어차피 연속이니까 FA는 GA는 0이란 얘기거든. 괜찮지? 그죠? 그럼 0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이거를 분모 분자를 x-a로 나눠 이렇게. 그럼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잖아.
그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는 f 프라임이지. 그렇지? 이거는 g 프라임이지. 그런데 이것도 앞에 리미트는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프라임 a분의 f 프라임 a가 성립하죠. 그럼 이제 예주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실을 알았어. 응? 이 사실을 알았어. h가 0으로 가면 h에다 0 집어넣으면 0분의 0꼴이죠. 그러면 분모를 미분한 거분에 분자를 미분한 것도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항함수는 미분하면 간단해지잖아. 안 되면 또 미분해야 돼. 두 번 미분해. 세 번 미분해. 네 번 미분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흔할 때까지 할 수 있어. 그래도 등식에 성립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다항함수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이제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삼각함수라든가 분수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분을 하면 더 복잡해져. 그렇죠? 그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야. 로피탈 정리를 초월함수에서 쓰면 안 돼. 근데 다항함수는 미분하면 간단해지니까 무조건 다항함수는 로피탈 정리를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밑에 거는 뭐를 하는 게 좋다? 로피탈을 쓰는 게 좋다. 그럼 이제 미분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변수가 h죠? 항상 리미트 밑에 있는 게 변수야. 나머지는 다 상수로 취급하는 거야. h가 변수니까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 이건 없어지잖아. 상수니까. 그쵸? 여기 있는 분자를 미분하면 f 프라임 1 플러스 2h인데 이게 합성함수잖아. h가 아니고 1 플러스 2h니까 속미분해줘야지. 그럼 속미분하면 2겠지? 그리고 h를 0으로 보내면 2f 프라임 1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뭐 구하라는 거야? 2f 프라임 1을 구하세요. 이 뜻이야.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이 나오면 전부 다 로피탈을 쓰면 암산으로 나와. 그럼 2f 프라임 1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이거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네. 이 뜻이지. 그렇죠? 미분은 이제 괜찮을까. 그럼 요거는 다시 2 떨어지니까 2lnx라고 보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면 x분의 2지, 뒤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2x죠? 거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2에다가 플러스 2죠? 그래서 답은 뭐다? 4 플러스 2겠죠? 네. 이게 답이야. 쭉 한번 적어주시고. 자, 고교 과정은 아니지만 로피타를 연습합시다. 이거 쭉 쓰시고 연습 한번 하세요. 저게 정이야. 로피탈도 정리잖아. 그렇죠?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써도 돼. 근데 이제 안 배웠는데 왜 써? 이제 선생님 그럴까 봐. 그래서 수투에서 로피탈하고 편미분을 쓰면 아주 편해. 편미분은 이제 함수 방정식을 미분할 때 편미분을 쓰면 금방 나와. 암산으로 금방 나와. 싸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위에 거는 미분할 줄 알잖아. 아까 다 해보니까 다 잘하니까 밑에 거만 한번 해봐. 이거 얼마입니까? 2, 2F 프라임 1. 그럼 넘어가서 26번은 얼마입니까? 밑에 거. 5번, 5분의 2 F 프라임 2죠. 그쵸? 이런 건 쉬우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
자, 요거만 한번 높이탈 해볼까? 원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1을 뒤에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변형이 하나도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로피탈을 먼저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러면 정의를 다 까먹어서 누가 정의하겠어? 암산으로 되는데. 그치? 그냥 바로 하는 거야. 이거 1이죠, 분모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럼 위에 건 어떻게 돼? f 프라임인데 성미분해도 1이니까 h가 0 집어넣으면 f1이잖아. f 프라임이. 밑에 것도 미분하면 미분하고 h에다 0 집어넣으면 f 프라임 1인데 여기가 속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플러스 f 프라임 1이 돼. 그래서 2f 프라임 1이죠. 속미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암산이 되잖아. 그치?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 그럼 앞에 게 플러스겠구나. 어차피 h는 0으로 보낼 거니까. 그럼 2f 프라임 1이 되겠네. 그럼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어. 자, 29번도 쉽죠? 3f 프라임이죠? 30번 어떻게 할까요? 음, 2분의 2 f 프라임 3 약분되니까 f 프라임 4.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빨리 풀지. 31번 어떻게 되죠? 음, 음, 3 f 프라임 15. 그쵸?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15. 이거 미분했는데 마이너스 2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3 f 프라임 15. 어, 그럼 이제 두려울 게 없죠? 미분할 줄 알고 저거 암산으로 그냥 뭐 몇 초 만에 나오면 금방 구하잖아. 그치? 나머지도 똑같이 쭉 해주시면 돼요. 34번 해볼까? 또 고민하지 마시고 0분의 0꼴이면 높이 탈수 봐. 그럼 분모는 1이잖아. 그럼 분자만 미분하면 되지. 그럼 f 프라임 x 3승인데 속미분해줘야지. 그치? 속미분하면 어떻게 돼? 3x제곱. f 프라임 x 세제곱. 뒤에 건 없어지잖아. 어차피 상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로피탈 쓰면 굉장히 편해. 그리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인지 금방 알지. 그죠? 그러면 3, f 프라임 1이지. 네. 그럼 봐봐. 로피탈 쓰면 이것도 1로 가고, 이건 0으로 가고.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되잖아. 요거만. 그럼 f 프라임 x 세제곱에다가 속미분하니까 3x제곱. x에다 1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죠. 그치? 나머지도 쭉 하시면 되겠죠? 음. 미분해서 2 집어넣어라, 1 집어넣어라, 뭐, 다 미분하지 않을까? 그냥 집어넣으면 답 나오지. 다음, 51로 가서. 자,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A, B보다 미정계수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죠? 할 수 있는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1번 해보세요. 로피탈 꼭 기억해도, 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오죠. 미적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수표에서도 나오면 언제든 써먹어도 됩니다.
네. 51번 얼마? 자, fx가 2의 lnx 플러스 2야. 이게 2네. 플러스 x의 lnx.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그쵸? 미분하면, 자,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써줘. lnx 플러스 2. 속미분해줘야죠? 요거 미분해줘야지. 합성함수니까. 그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됐죠? 플러스. 이건 곱의 미분법이지. 안 미분하면 1이니까 lnx죠. 플러스 x 써주고 뒷미분하면 x분의 1이지? 이렇게 되네. 그러면 f 프라임 x는 x분의 1로 묶을까요? x분의 1로 묶으면 그러면 2의 lnx 플러스 2. 이거 약분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묶으면 안 되겠. 그냥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2의 lnx 플러스 2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lnx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 2 넣었다는 얘기지? f 프라임 2가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x에다 2 넣으면 이거 1이죠? 그러면 3이죠? 2의 세제곱 x에다 2 넣었으니까 2분의 1이지? 플러스 ln 2니까 1이지? 약분되지? ln 2의 제곱이지? 플러스 1이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A는 2고 B는 1이겠죠? 이거가 같아야 돼. 음, 다시 한번 쭉 해봐. 쭉 해서 연습해봐. 음, 괜찮지? 아, 자, 틀렸으니까 또 한 문제 더 해봐야죠. 이게 얼마야? 음, 예주야?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 0분의 0분이니까 로피탈을 쓰라고. 빨리 풀으라고 로피탈을 가르쳐줬는데 왜 안 써먹으면 안 되지. 너는 왜 고민하냐면 이게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건 상수잖아. 루피탄 쓰면 없어지잖아. 분모는 1이잖아. 네. 그리고 위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니까 이 집어넣으면 F 프라임 2지. 루피탄 쓰면. 그냥 F 프라임 2가 4구나. 그럼 위에 거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4. 그럼 A 나오지. 어, 복잡해 보이지만 루피탄을 쓰면 암산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fx는 곱의 미분법이니까. 음, 위에 거 미분 fx는 x 로그 3의 ax 제곱. 다시 해볼까? 로그 a의 fx는 어떻게 미분한다고? fx분의 f 프라임 x 속미분, 밑이 a면 항상 lna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고비미분법, 앞미분의 1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치? 그럼 그대로 해주면 되지. f 프라임 x는 앞미분 1이니까 로그 3의 ax 제곱 플러스 x 써주고 뒷미분하면 ax 제곱분의 그다음에 이거 속미분하면 2ax 그리고 밑이 3이니까 ln 3분의 1 이렇게 되지 않니? 음. 그러면 x제곱 a 약분되죠? 음. 남는 거 뭐야? f 프라임 x는 로그 3의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ln 3분의 2만 남죠? 나머지 다 없어졌잖아요. 네. 아까 이게 뭐였죠? f 프라임 2였죠? f 프라임 2가 4이니까 f 프라임 2는 4입니다. 그럼 a 나오겠지. 그럼 2 집어넣으면 로그 3의 x가 2니까 4a죠. 괜찮죠? 플러스 ln 3분의 2는 상수죠? 3분의 2는 얼마다? 4다. 됐죠? 자, 그러면 예죠. 여기까지는 풀었니? 그 다음을 못하는 거지, 지금. 그치? 그럼 로그잖아, 그냥. 로그의 계산이잖아. 로그 3의 4a. 넘겨. 넘기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ln 3분의 2입니까? 네. 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줄까? 선생님은 이렇게 할래? 이거를 밑변환 공식 써서 ln 3분의 ln 4a 이렇게 써도 되죠? 는 4 마이너스 ln 3분의 2. 양변에 ln 3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ln 4a는 4 ln 3 마이너스 2니
음. 자, 이거는 오른쪽 거는 4 ln 3 마이너스 ln 2의 제곱 이렇게 고쳐도 되죠? 네. 2를 자, 마이너스니까 나누기로 써도 되니?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칠까? 4로 묶을까? 묶어야 합칠 거 아니? ln 3 마이너스 4분의 1 ln 2의 제곱이네. 그렇죠? 그럼 4분의 1이 올라가야 합치지? 그러면 이거는 4에 ln 3 올라가면 2분의 1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ln 뭐분의 다시 2의 2분의 1 2의 루트 2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3 나누기 3이죠? 이렇게 그러면 ln 괜찮지? 네. 올라가면 루트 2분의 3의 4제곱이죠? 네. 뭐가? ln 4a. 그럼 이제 진수끼리 갖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서 4a는 따라서 4a는 쉽지 않네. 그치? 루트 2분의 3의 4제곱. 4a는 4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의 제곱, 여기는 81이죠. a는 4로 나누니까 4, 2제곱에 81. 이게 답입니다. 숫자라고 참 납득을 시켜줘야지.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서 그래. 조금만 신경 쓰면 숫자 쉽게 될 건데 돈을 많이 안 줘서 그래. 돈을 많이 주면 이거 문제 출제자가 조금만 더 신경 쓰는데.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보면 평가원 문제는 깔끔해. 저렇게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돈을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만, 거의 오류도 없고. 자, 저게 실제로 나오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그죠? 근데 밑에 거를 로피탈을 쓰게 되면 너무 쉽게 되지. F'이나 4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는 위에 거를 이제 미분하는 거지. 그럼 로그 미분법만, 합성함수 미분법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저 정도는 연습을 해 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아무리 길어도 2분 안에 풀어야죠. 어.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이거? 로피탈? 이거 F' 1이잖아. 그치? 미분하면 1, 미분하면 F'X인데 1 집어넣으면 F'1이지. 이런 거 다 보여야 됩니다, 이제. 그쵸? 쭉 해서,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번.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야. 맞으면 넘어갈 겁니다. 혜빈이하고는 친해? 네. 어, 이미지도 비슷해. 음, 근데 여학생 둘이 있잖아? 그러면 둘이 닮았다고 하잖아? 둘 다 기분 나빠한다.
평소에 자기는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거지. 선생님 제가 더 예뻤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비슷하다고 하면 선생님 이제 여학생 기숙학원을 해가서 여학생들의 거기 그 성질이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어떤 사람이 여학생을 하게 되면 더 쉽지 않냐. 아, 이 네. 미친놈. 어떻게 더 쉽니? 남학생이 훨씬 쉽지. 응? 남학생은 수업 끝나면 야, 1시간 운동하고 다 해결되는데 여학생은 한 100명 되면 여학생은 5명이 넘으면 거의 악마야. 여론이. 아, 여학생은 항상 5명 이상이 넘으면 여론이 형성돼. 그래서 이제 보통 100명이 되면 5명씩 한 20그룹이 생겨. 조금 지나잖아? 그럼 자기들끼리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계속해서 반복돼. 그리고 이제 둘이서 막 친할 때는 별 얘기를 다 해. 근데 이제 사이가 나빠지잖아? 그럼 그때 했던 얘기가 또 문제가 돼. 그때 했던 얘기 때문에 또 막 싸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구심점이 되는 나이 많은, 재수생이 나이 많은 애도 있잖아. 그럼 이제 그 중에 나이 많고 좀 남자 성향을 가진 애가 또 약간 리더가 되거든. 그런 이제 애한테 이제 물어봐. 야, 쟤네들 왜 그러니? 아, 선생님, 저도 제 마음을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거 뭘로 풀어? 로피탈로 푸는 거야? 그러면 3x 제곱분의 f 프라임 x죠? 거기다가 1 집어넣으면 3분의 f 프라임 1이잖아. 3분의 f 프라임 1이 b니까 f 프라임 1은 3b야. 그럼 이거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답 나오지. 그죠? 그렇게 해야 금방 풀어. 아니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려면 이제 3분 안에 못 풉니다. 아, A가 2, A는 2요. A는 2, 오케이. B는 1, B는 1, 오케이. 그래서 답은 5. 아, 네. 잘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구간함수라고 합니다. 구간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구간함수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미지수가 2개니까 식두개가 필요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식두개를 만들으라고 뭐가 주어졌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주어졌어.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고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연속입니다 이런 뜻이. 그렇죠? 어디에서? x는 1에서. 그러니까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1 집어넣은 값과 1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돼. 연결돼야 되니까. 그렇지? 나머지는 다음 함수니까 다 연속이잖아. 이것도 연속이고 이것도 연속인데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구간에서만 연속이면 다 연속이지. 선생님 설명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푼다? fx가 구간이 나눠서 하나는 gx, 하나는 hx, x가 a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이제 큰 쪽에 포함시켜 보통 경우는 x는 a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연속이라는 걸 이용해서 식 하나를 만들어야죠. a 집어넣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 ga는 ha입니다. 그래서 식 하나. 그죠?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또 미분에서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같아야지. 그래 미분 가능하지. 그러니까 미분에서 a를 집어넣은 값도 같아야지. 그러니까 g 프라임 a와 h 프라임 a가 같습니다. 그래서 식두개.
그래서 열개 풀면 A, B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음. 자, 그럼 이제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죠. 밑에다가 1 집어넣으면 LNB 플러스 1이죠. 이게 같다, 식한. 그 다음에 미분해야죠. 그쵸? 그래서 미분하면 F 프라임 X.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위에 거 미분하라는 얘기지? 2AX죠? 밑에 거는 X분의 1이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2A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죠? 이게 같아야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에요.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에요. 이거는 LNB. 플러스 1이니까 LNB는 2분의 1이네. 그렇죠? 그럼 B는 밑이 2니까 2의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B는 루트 2겠지? 그렇죠? 이렇게 풀으란 얘기는 괜찮지? 자, 한번 써주시고, 핵심은 이거죠. 식 두 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식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립 풀면 됩니다. 있어요. 음, 쭉 내려가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 구간함수죠?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대망의 삼각함수. 미적분은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삼각함수 그래프야. 다른 거는 그래프도 빨리 그릴 수 있고 쉽게 그릴 수 있어. 근데 이놈의 삼각함수는 그게 안 돼. 특별한 게 어쩌다 있긴 한데 대부분이 규칙이 없어. 일일이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삼각함수가 나오면 이제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삼각. 부호 따지기도 쉽지 않아, 삼각함수. 자, 알아야 될 거를 좀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거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역수관계죠. 역수관계. 자, 사인의 역수는 뭐죠? 사인의 역수. 사인의 왜 아마추어 같이 역수라고 쓰니 그냥 분의 1 하면 되는데, 그치? 사인 세타 분의 1. 자, 이거 뭐지 이게? 시컨.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뭐죠?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는 뭐죠? 코탄젠트. 공식 외워야지. 그죠? 못 외우면 할 얘기가 없지. 그지? 자, 두 번째, 제곱관계죠. 제곱관계.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항등식,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건 얼마입니까? 1. 이건 항등식이야. 언제든 써먹어야 됩니다. 그쵸? 자,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역수면 코탄젠트죠.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죠?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제곱관계 두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이 이겁니다. 1번.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 이거예요. 어떻게 외우지? 혹시 배웠니, 이거? 외우기 쉽게. 한, 1이니까 한, 코탄젠트니까 코, 이거는 치. 코시컨트는 보통 치로 읽어요. 한 꼬치. 여학생들 오뎅 같은 거 먹으러 가잖아. 그치? 한 꼬치. 외울 때는 한 꼬치. 이렇게 외웁니다. 삼각함수는 공식이 워낙 많으니까 다 외우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자기 나름대로 해도 돼. 선생님이 배울 때는 선생님 가르쳐준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할 때 수학 선생님이 그 학원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홍성대 씨였어요. 모르지? 네. 정석의 저자가 홍성대. 진짜요? 정석의 저자가 홍성대인데 그분이 학원 선생님일 때 선생님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 이거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좀 밑으로 내릴까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으로 나눴으니까 1.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부터 쓰면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죠?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죠?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음, 예주야? 탄젠트는 누구랑 결혼했어? 왜요? 탄젠트는 누구랑 결혼했을까? 시컨트랑 결혼했어. 그래서 탄젠트는 시컨트하고 부부관계야. 탄젠트를 미분해도 시컨트가 나오고 시컨트를 미분해도 탄젠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곱관계도 탄젠트는 시컨트하고 항상 따라가요. 그래서 탄젠트는 시컨트하고 부부관계야. 똑같은 방법으로 코탄젠트는 누구하고 결혼했어? 코시컨트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제곱관계도 코탄젠트는 코시컨트하고 따라가요. 극한값이든 미분값이든 항상 코탄젠트와 코시컨트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꼭 알아둬야 돼. 아, 탄젠트를 미분하면 하여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무조건 시컨트가 나와요. 시컨트를 미분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무조건 탄젠트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개 제곱관계 외워져 있어야죠. 외워져 있어요. 그럼 외우기 쉬워, 그렇게 외우면. 그래서 밑에 거는 위에 게 한 꽃이니까 밑에 것도 외우는 공식이 있겠죠? 1이니까 한, 탄젠트니까 타, 시커트니까 탄스, 한타스, 연필 한타스. 한타스가 12자루지? 그렇지? 연필 한타스, 한 꽃이 한타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 네. 다 했습니까? 천천히 답지 보내줄게. 인지 숙제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추억밖에 없더라고. 시간이 많더라고.
문과 애들은 너무 좋겠어. 한 과목밖에 안 배우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 나오죠? 음, 극한.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지수함수로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x분의 sin x는 얼마다? 1이다. 그쵸? 자, 이것도 지수나 로그나 다 똑같아요. 이게 네모면 여기도 반드시 네모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x분의 sin bx야. 그럼 이건 얼마다? a분의 b죠. 음, 똑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는 얼마입니까? 1이죠. 자, 이거는 증명하라는 안 나와. 그런데 결과는 꼭 써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나와야 돼. 똑같아야 됩니다. 극한값은 다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x분의 탄젠트 bx야. 이건 얼마다? a분의 b. 이건 증명 안 해줘도 되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지수도 했고 로그도 했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미분이죠? 미분부터 할까요? 미분보다는 덧셈 정리가 먼저 나오겠지? 덧셈 정리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외우고 있나 볼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원리는 다 사인 알파 사인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어떻게 외우죠? 그냥 그냥 외웠어? 그냥 외우면 까먹지. 음. 자, 쌓고 단위가 풀었으니까 풀 코사인 쌓고 풀 코사인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지. 음.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부호만 바뀌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를 외우면 굳이 마이너스를 외울 필요는 없잖아. 부호만 바꿔주면 돼. 그렇지? 부호가 이게 플러스야. 음. 이게 플러스면 사인은 여기도 플러스죠? 마이너스는 부호만 바꿔주면 돼.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얼마죠? 사인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 코, 마, 사, 사, 코코마 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럼 마이너스도 있겠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건 어떻게 되죠? 부호가 바뀌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지? 이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코사인은 부호가 바뀐다는 거 알아둬야 돼.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인데 코사인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부호가 바뀌는 거야, 코사인은. 부호만 조심하면 되지. 코코마 썼어.
사코푸코사, 코코마사사. 탄젠트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1, 2,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져? 1마 탄탄 1마 탄탄 탄 불탄 1마 탄탄 탄불탄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탄불탄 1마 탄탄 탄불탄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죠? 부호 바뀌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렇죠? 우리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하고도 똑같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탄젠트는 기울기가 탄젠트가 기울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럴 때도 이 공식 써야죠. 네. 예각이다 그러면 절대값을 붙여줘야죠. 그렇죠? 예각이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죠? 선생님은 덧셈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15도 값하고 75도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덧셈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값끼리 더하면 되잖아. 그렇죠? 30값을 45도 더하면 75도. 그렇죠? 45도하고 60도 더하면 105도. 이렇게 우리가 더한 값들을 계속해서 구해 나갈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15도하고 75도. 그래서 15도하고 75도는 아예 특수각으로 외워놓으라고 해. 시험 문제 나올 때도 언제나 15도하고 75도가 나옵니다. 만만하잖아. 그치? 복잡한 거 내면 학생이 틀릴 거가 안 낼 수는 없고 뭔가 하나 내긴 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15도하고 75도지. 그죠? 그래서 특수가 15도하고 75도까지 포함해서 같이 외워라. 자, 우리 특수각이 뭐 있을까요? 특수각. 아니, 공간이 작아서 다음 페이지로. 세타. 아니로.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 0도,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 음. 물론 이거 이제 호두법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60분법으로 썼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15도하고 75도 빼고, 나머지는 다 외워져 있죠? 그렇죠? 어떻게 외우지? 사인 0도, 15도, 아니 30도, 2분의 1, 45도, 60도, 2분의 루트 3, 90도. 외울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배워? 2분의, 전부 다 2분의, 그 다음 분자는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이용하면 편하죠. 루트 3 이거 빼먹었지 하나? 45도 빼먹었네. 2분의 루트 2, 60도.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 4. 이렇게. 전부 2분의 분자가 루트 0에서 루트 4까지. 그럼 사인 0은 0이고, 30도는 2분의 1이고, 45도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4, 90도는 2분의 2니까 1이지. 그러면 나중에 까먹어도 만들 수 있잖아. 코사인은 거꾸로입니다. 2분의 여기는 루트 4부터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표를 만들 수 있어. 까먹고. 그죠? 그냥 알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다 외워져 있을 건데. 탄젠트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나눠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분자가 0이니까 0. 나누면 루트 3분의 1. 똑같으니까 1. 나누면 루트 3이죠. 그죠? 탄젠트는 30도와 60도를 곱하면 45도가 되지. 그죠? 자꾸만 이렇게 연관을 시켜주는 거야. 외우기, 잊어먹지 않게. 그래서 이제 연상법이라고 하잖아. 마인드맵. 마인드맵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자꾸 연상을 통해서 외우기 쉽게 만드는 거지. 자, 90도는 0으로 못 나누니까 무한대죠? 그렇죠? 0분의 상수꼴이니까 무한대. 자, 15도는 어떻게 되죠? 15도. 사인 15도.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75도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야. 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우리 여각 관계. 여각이 뭐죠? 여각이 어떤 게 여각이야? 남을 갖자. 그치? 남는가. 몇 도에 남는가? 남는가는 맞아요. 근데 몇 도에 남는가? 여각 관계는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보평여직, 이렇게 외울 거야. 보평여직. 이거는 보각이야. 보각은 더해서 평각이 되는 거야.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죠. 여각은 더해서 직각이 되는 거. 90도가 되는 거. 그래서 보평여직. 이렇게 외웁니다. 여각은 뭐다? A 플러스 B가 90도가 되는 거. 음. 보각은 뭐다? 보각관계. 더해서 180도가 되는 거. 여기까지 되셨죠? 더해서 90도가 되는 여각관계. 이건 어떻게 되지? 더해서 90도가 되니까. 사인 A는 뭐하고 똑같아? 코사인 B하고 똑같죠. 사인 15도는 코사인 75도하고 똑같다. 더해서 90도가 되니까. 그럼 코사인 A는 사인 B가 되는 거야.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은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각을 이용해서.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A는 탄젠트 역수가 코탄젠트죠. 탄젠트와 코탄젠트가 역학관계야. 그래서 탄젠트 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져 있어야됩니다. 계산할 때도 항상 나오는 거야. 우리가 보각관계는 더해서 180도가 되는 값은 항상 절대값이 똑같지. 그러니까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120도는 60도하고 보각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뭐 탄젠트로 그대로 써주는 거죠. 복합관계는. 그런데 우리가 부호만 따지면 되죠. 부호가 어떻게 되지? 일사분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올 플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외울 때는 얼 이렇게 외우죠. 이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삼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 사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 얼싸안고, 얼싸안고 좋아한다는 얘기죠. 외우기 쉽게. 그리고 부호를 결정하면 된다. 보평여지. 자, 이거를 왜 했을까요? 그러면 사인 15도나 코사인 75도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인 75도는 코사인 15도하고 똑같지. 이해가죠?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6 플러스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해갖고 유리화를 하면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75도는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특수각이 15도하고 75도는 아예 특수각이 껴서 외우자. 그리고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시험에 나올 때는 15도하고 75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 쓰는 거야. 우리는 뭐 속도도 중요하니까 특수가 보평요지. 괜찮죠? 어, 삼각함수는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 배운 게 뭐죠? 대각 공식 배웠죠? 네. 대각 공식. 그렇죠? 네. 자, 사인 EX 어떻게 되죠? 음, 음, 사인 X 사인 X. 자신이 없어. 이 사인 X, 코사인 X. 코사인 EX는 코사인 EX는 3단계로 변신할 수 있죠? 세 가지로. 그렇죠? 다 외워야지. 첫 번째는 뭐죠?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죠? 또, 그 다음,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이죠. 네. 또는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고칠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괜찮지? 음. 자, 반각 공식은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했니? 반각 공식? 네. 안 했어? 안 나와요. 뭐, 고교과정에는 없어졌는데. 음. 요거는 요거잖아. 여기가 2배잖아. 이게 2배잖아. 그치? 이게 반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구하는 걸 반각 공식이라고 해. 이거의 반이잖아. 그런데 안 배웠으면 넘어갑시다. 괜히 또 공식 더 추가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지. 대각 공식. 자, 그 다음에 뭐 배웠어? 합성 배웠죠? 삼각함수의 합성 배웠어. 합성은 뭐와 뭐를 합성하는 거야? 사인과 코사인을 합성하는 거죠?
이거를 합성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합성합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사인으로 합성할까요?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합성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뒤에다 뭘 써줘야 돼? 이 알파에 대한 정보를 써줘야죠. 네. 합성은 어떻게 나온 거야? 일단 뭐 코사인도 하나 써놓고 할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할 수 있죠? 음, 대답은 잘했어. 자, 어떻게 합성한 거야? 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사인 세타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 세타의 개수를 y좌표로 잡는 거야. 자, y축, 원점, x축. 그래서 사인의 개수 a, 코사인의 개수 b.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음. 자, 그럼 이게 이제 알파라는 얘기지, 이게 알파.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입니까?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사인이니까 b죠?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되겠죠? 네. 이거 적어줘야 됩니다.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는 a분의 b니까 이건 쓸 거 없죠? 그렇죠? 쓸 거 없어. 이거만 써주면 돼. 그래서 사인으로 합성한 거야. 이게 뭐야? 사인으로 합성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아니? 증명해줘야 되니? 이게 이 과정에 의해서 나온 거야. 자, 하나만 증명해 줄게. 두 개 다 외우지 말고 하나만, 두 개 다 외우면 헷갈리잖아. 그치?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데 편하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사인으로 합니다. 사인을 외워.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 묶으면 나누어야 될 거 아니야. 없던 게 앞에 다 튀어나왔으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쓴 거 이해가지.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게 뭐야? 루트 a제곱분의 a는 코사인 알파잖아. 이게 코사인 알파. 이거는 뭐야? b니까 이건 사인 알파잖아. 그렇죠? 어디서 많이 해봤는데? 사코, 풀, 코사. 그쵸? 덧셈 정리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여기는 요거를 다시 쓰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사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앞에 거 어떻게 돼? 사코 피코사 사인 가로 안 쳐도 되겠죠? 사인 두 값을 더한 거니까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쓰죠. 논술을 만약에 보게 되면 논술의 단골 문제야. 이거 증명하세요. 삼각함수의 합성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니? 하고 꼭 물어봐. 그래서 각 대학의 논술 꼭 이거는 아주 대표 문제 꼭 알아봐요. 만약에 논술을 보러 간다. 그럼 이거 준비해서
증명하는 거 꼭 해줘야 돼. 논술에 증명할 때 삼각함수에서 잘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합성하고 이 앞에서 나왔던 삼각함수 극한 있죠? 이거 증명하고. x분의 sin x가 왜 1이니? x분의 탄젠트 x가 왜 1이니? 이거 증명하라. 이 두 가지는 아주 단골, 꼭 나와. 그러니까 꼭 준비를 해봐야 돼. 자, 합성까지 했습니다. 다 끝났죠? 그렇죠? 이제 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아직 미분 안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자, 이제 미분해 봅시다. 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큰일 났어. 사이스.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 탄젠트는 누구하고 부부야? 시컨트야.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사인 x는 코시컨트죠?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렇죠? 코시컨트는 코탄젠트하고 부부야. 그 다음에 시컨트는 시컨트 x 외우기 쉽게 항상. 탄젠트는 누구하고 부부야? 탄젠트하고 부부야. 항상 붙어 다녀. 코탄젠트의 미분은 코탄젠트는 누구하고 부부야? 코시컨트하고 부부야.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예주야, 언제 마이너스가 붙어? 언제 마이너스가 붙어? 코로 시작하면 전부 마이너스가. 코로 시작하면 부호가 언제나 마이너스야. 그죠? 어. 자, 이와 같이 삼각함수의 미분을 또 설명하려면 목세 미분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명하라 그러면은 사인과 코사인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고,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는 전부 역수관계, 분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목세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세 미분법은 이제 여기 안에까지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할까? 자, 그러면 fx분의 1. 자,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 제곱 분의 엑스. 마이너스 f 프라임 x. 외워야죠. fx분의 gx.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엑스. fx 제곱분의 시.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 써주고 마이너스죠. 분자를 써주고 분모를 미분해야죠. 여기까지가 이번 단원에서 외워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암기 과목처럼 한 5번 써서 그냥 외워두는 게 좋아요. 항상 외울 때는 내가 말한 소리가 내가 들리게. 중얼중얼 내가 말한 소리가 내가 들리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외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모든 암기를 할 때 읽으면서 들으면서 외우면 암기력이 3배로 높아져.
지속력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항상 어떤 걸 외우든지 간에 내가 말한 걸 내가 들리게 그렇게 외우는. 그럼 암기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 8개 앞쪽에 보면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삼각함수 합성도 외워야 돼. 덧셈 정리 외워야 돼. 극한 외워야 돼. 제곱관계 외워야 돼. 그다음에 또 앞으로 오면 역수관계 외워야 돼. 외울 거 많아. 그쵸? 다 외워야 돼. 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수업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이제 진도가 계속 나가.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외울 게 또 많아져. 무조건은 모든 고교 교과서 중에 가장 공식이 많아요. 그죠? 나올 때마다 막 공식이 뭐 6, 7개, 최소한 뭐 많으면 12개 이러거든. 언제 다 외우냐. 나중에 헷갈려서. 그때그때 외우지 않으면 못 외워. 생각이 아니야. 그때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외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3개. 괜찮지? 음. 일단 예주야, 이 공식을 숙제를 할 때, 5번씩 써서 먼저 올리기. 5번씩 써서, 외우란 얘기지. 숙제로 5번씩 써서 올리고 숙제를 하세요. 항상 모든 그 수학을 풀 때 공식은 외우고 풀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외우질 않아. 그럼 이제 풀다가 생각이 안 나면 또 앞에 것도 다 쓰고, 생각이 안 나면 또 앞에 거 다 쓰고,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 외우고 풀면 나중에 풀 때 자기도 편하고, 잘 풀리고, 그죠? 근데 못 외우면 할 때 짜증나고, 시간 걸리고, 계속 다시 보고, 효과도 떨어져. 그래서 아예 5번씩 쓰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외워.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3배 효과가 있다고.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처럼 쓰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5번을 써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구단처럼 딱딱딱 나와야 돼. 그래야 풀지, 문제를.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만 할까? 동경이 주어지면, 동경이 뭐야? 반직선이 회전한 위치죠. 우리는 삼각함수를 왜 만들었냐면, 회전체가 있잖아. 아, 예주가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보는데 엄마가 음식을 하는데 후라이팬을 이렇게 들었는데, 후라이팬이 동그란데, 거기다 올려줘. 닭볶음이. 동그란 게 거기 파리가 붙었니?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처럼 예주도 생각했어요.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지? 회전체에, 회전체에 붙어 있는 모든 파리의 위치를 표현한 게 삼각함수인 거예요. 삼각함수는 모든 회전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체의 위치를 파악하라 그러면 뭘로 표현한다? 삼각함수로 표현한다. 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니?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게 세타면 이게 단위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반지름이 1이잖아. 그렇죠? 그럼 요게 코사인 세타거든요. 요거는 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이 점의 위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모든 회전체의 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나 x좌표가 코사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사인은 y좌표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x축에 있는 길이고 사인은 y축에 있는 길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는
동경을 무조건 찍어야 돼. 그쵸? 그냥 찍자. 그냥 이렇게 무조건 점을 찍어줘야 돼. Y축, X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찍어야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건데,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그리냐면 무조건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모든 삼각비는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고 구하면 절대값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고 절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사분면을 가지고 부호를 따져줘. 이게 끝이야.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는. 그래서, 자, 이 점이구나. 이 점이 P점인데,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니까 요게 세타라는 얘기죠. 원래는 어떤 게 세타야? 여기서부터 시초선이 X축이니까 요게 세타죠. 근데 이거나 X축과 이루는 예각이나 절대값이 똑같다. 그러니까 굳이 회전한 걸 안 해줘도 된다는 거지. 되셨죠? 그럼 이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니까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서 역수해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뭘 구해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서 그 다음 역수를 취해주면 이거지. 이해가죠? 일단 동경이 3, 4분면에 있으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냥 절대값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게 1이고 이게 3이면 이거 루트 10이지? 그러면 사인은 얼마입니까?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10분의 3 절대값. 그 다음에 코사인은 루트 10분의 1. 탄젠트는 1분의 3 써주고 부호만 결정하면 되지. 탄젠트는 플러스고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지.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역수 관계 주면 되죠. 코시컨트는 시컨트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0.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10. 이거는 3분의 1. 이렇게. 어때요? 이해 가죠? 음.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먼저 구해놓고 역수를 취한다. 항상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려. 어디에 있그 시간이? 그리고 삼각비를 구한 다음에 부호만 결정하는 거야. 얼싸 안고, 그죠? 알면 얼마나 기뻐, 얼싸 안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다 똑같겠죠? 동경을 가르쳐 줬으니까, 쭉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라. 뭐 구하면 돼? 탄젠트 3분의 8 구하면 되죠? 그리고 역수 취하면 돼. 그죠? 이거는 코사인. 코시 같으니까 코사인이죠? 코사인 구해서 역수 취하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사사분면이잖아? 코사인은 플러스죠? 그죠? 부호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X축과 이루는 예각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돼. 쭉 해주면 되겠죠. 삼각함수의 관계는 어떡하니? 음, 이건 어떻게 되죠? 한 꼬치, 코시컨트 제곱 세타죠. 어, 이거는 사인 제곱, 1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죠. 그래가지고 뭐 간단히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삼각함수의 모든 관계식은 이제 막 복잡하면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나오면 복잡해. 그래서 선생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 그냥 치환해. 사인 세타를 A라고 놓고 코사인 세타는 B라고 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B분의 A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항등식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다. 이거를 가지고 다 푸는 거죠. 어떤 거든. 그러면 사인 역수가 코시컨트니까 코시컨트 세타는
A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시컨트 세타는 B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코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미지수가 A하고 B 둘밖에 없거든? 그럼 보통 분수식이 나오면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간단히 돼. 그래가지고 약분됩니다. 그러면 공식 하나도 안 외워도 돼. 이렇게 갖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식만 간단히 하면 돼. 분수식을 간단히, 번분수니까 항상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일거에 없애는 거야. 또 분모 통분하고 분자 통분하고 내항이고 외항이고 이건 중학교 때 하는 거야. 분모 분자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일거에 약분하면 답이 바로 나와.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치환해서 관계식을 푸세요. 예주도 이번에 꼭 한번 연습 한번 해봐. 그러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공식 몰라도 돼. 그냥 이거 집어넣어서 간단히 하면 다 나와. 금방 나와. 훨씬 더 빨리 나와. 왜냐하면 이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쓰는 것도 불편하잖아. 이런 걸 갖고 돌아다닐 거 바에는 A, B라고 그냥 문자 두 개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낫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의 변형 공식 있잖아. 식의 변형 공식. 이걸 식의 변형 공식에 그대로 넣는 거야. 만약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왔다. 그럼 이거 전개 공식 알잖아.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이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나 불편하니? 음. 선생님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원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이렇게 주 몇 사분면이다 그러면 값을 알려준 거죠. 삼각함수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렇죠? 뭐 공식 같은 거 쓰지 말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삼각함수 하나를 가르쳐주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려. 이게 세타라고 가. 탄젠트니까 이게 2고 이게 1이란 얘기야. 그럼 이건 루트 5잖아. 피타고라스 쓰니. 그럼 사인은 루트 5분의 1이고 코사인은 루트 5분의 2지. 그 다음에 뭐 역수 관계 그냥 해주면 되지. 그죠? 무조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뭐만 결정해? 부호만 결정하면 되지. 3, 4분면이.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푸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숙제는 3개 해. 하고 이제 또 질문은 다음 시간에 또 받을게요. 네. 아, 쌤, 그 올림포스 있잖아요. 음. 뭐 레벨 3도 들어가는데 레벨 1, 레벨 2까지 했는데 레벨 3도 들어간대? 오늘 할 때. 아, 해야지. 일단 뭐 다음 시간부터는 레벨 3까지 할게요. 올림포스. 오늘은 뒤에 거 레벨 3 거는 단원 평가는 됐어. 응? 레벨 3. 단원 평가에도 레벨 3가 있더라고. 그거 안 풀었으면 이제 틀리고 또 붙이면 되지. 응.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틀려도 상관없어. 시험 볼 때 맞으면 되지. 그래서 이거까지죠? 네.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네, 선생님이 8시부터 온라인 수업을 해야 돼서, 저번, 하는데 여기 보면, 이거 비율가 우리 레벨 쓰는 기가 안 했어. 단원. 이거 빼고 해. 네. 너무 확만 그렇다는 거지? 음. 미적분 바꿀 줄도 나오면서.